안녕하세요. 오늘은 LLM as 저지 타입스크립트 실전 구현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개의 테스트로 검증된 프로덕션급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12개 주제입니다. LLM as 저지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이렉트 스코어링, 페어와이즈 비교, 루브릭 생성 패턴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유진 얀의 연구와 버셀 AI SDK6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배포 체크리스트까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LLM as 저지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을 평가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숙련된 편집자가 원고를 검토하듯 LLM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응답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맞춤법이나 문법만 보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 논리적 일관성, 사용자 배려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LLM as 저지가 필요할까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하루에 수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이 AI 응답이 생성됩니다. 이걸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응답 길이나 특정 키워드 유무만 체크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LLM 기반 평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일관된 품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평가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다이렉트 스코어링은 응답에 직접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고 단순합니다. 둘째,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은 두 응답을 나란히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합니다. 상대적 품질을 측정할 때 유용합니다. 셋째, 루브릭 베이스드는 세부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로 채점하는 가장 정교한 방식입니다. 프로젝트 폴더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밸류에이터즈 폴더에 3가지 평가 전략이 각각 독립된 파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폴더의 이밸류에이터 에이전트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프롬프트 폴더에는 LLM에게 평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분리되어 있어서 코드 수정 없이 프롬프트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리절트 인터페이스를 살펴봅니다. 스코어는 0에서 10 사이의 점수입니다. 리즈닝은 A 점수를 줬는지 평가 근거를 담습니다. 컴퍼던스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평가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크라이티리언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목록입니다. 점수만 있으면 그런 점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근거까지 포함하면 투명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스코어링 이밸류에이터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평가 방식입니다. 하나의 응답을 입력으로 받아서 0점부터 10점 사이의 점수를 반환합니다. 점수뿐 아니라 이 응답의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빠른 1차 필터링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다이렉트 스코어링의 핵심 구현 코드입니다. 먼저 저드로 스코어 스키마를 정해야 합니다. 스코어는 최소 0, 최대 10인 숫자, 리즈닝은 문자열, 스트렝스와 잉리시즈는 문자열 배열입니다. 디렉트 스코어 함수는 리스판스와 크라이티리어를 받아서 버셀 AI SDK의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가 핵심인데 LLM 응답을 우리가 정의한 스키마에 맞는 타입 안전한 객체로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페어와이즈 컴패리슨 이밸류에이터는 두 응답을 비교합니다. A가 더 나은가, B가 더 나은가, 아니면 동점인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승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유와 함께 각 응답의 강점도 분석합니다. A-B 테스트에서 어떤 프롬프트가 더 좋은 응답을 만드는지 비교할 때 또는 여러 후보 중 최선을 골라야 할 때 유용합니다. 페어와이즈 컴패리슨 구현 코드입니다. 스키마의 위너 필드는 A, B, 타이 3가지 값만 허용하도록 이넘으로 정의했습니다. 리즈닝으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고 A 스트렝스와 B 스트렝스로 각 응답의 장점을 분리해서 분석합니다. 페어와이즈 컴페어 함수는 리스판스 A와 리스판스 B, 그리고 평가 기준 크라이티리어를 받아서 비교 결과를 반환합니다. 루브릭 제너레이션 패턴은 조금 특별합니다. 평가 자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평가 기준인 루브릭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필요할까요? 도메인마다 좋은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료 상담 챗봇과 쇼핑 추천 챗봇의 평가 기준은 같을 수 없습니다. 매번 사람이 루브릭을 작성하는 대신 LLM에게 초안을 맡기고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루브릭 스키마 정의 코드입니다. 도메인은 어떤 분야인지, 크라이티리어는 평가 기준 배열입니다. 각 기준에는 이름과 설명, 가중치가 있고
레벨즈 배열의 점수별 상세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너레일 루브릭 함수는 도메인 이름만 받아서 해당 분야에 맞는 완전한 루브릭을 자동 생성합니다. 고객 서비스 도메인을 넣으면 공감성, 문제 해결력, 응대 속도 같은 기준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베르에이터 에이전트는 세 가지 평가 전략을 통합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입력을 분석해서 어떤 전략을 쓸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단일 응답이 들어오면 다이렉트 스코어링을, 두 응답 비교 요청이면 페어와이즈를, 새로운 도메인이면 먼저 루브릭을 생성합니다. 개발자는 매번 어떤 방식을 쓸지 고민할 필요 없이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최적의 전략이 적용됩니다. 저드 라이브러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저드는 타입스크립트 타입과 런타임 검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키마를 한번 정의하면 컴파일할 때 타입 체크가 되고 실제로 코드가 실행될 때도 데이터 형식을 검증합니다. LLM 응답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드 스키마로 받으면 잘못된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바로 에러를 잡을 수 있습니다. 19개의 테스트 케이스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째, 해피 패스 테스트는 정상 입력의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경계값 테스트는 점수 최소값 0과 최대값 10, 아주 짧거나 긴 응답을 검증합니다. 셋째, 에러 처리 테스트는 빈 문자열, 널 입력, API 실패 상황을 다룹니다. 넷째, 일관성 테스트는 같은 입력의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테스트 코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점수가 0에서 10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토비그레터 된 오리퀄과 토빌레스 된 오리퀄로 범위를 검증합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빈 응답 처리입니다. 빈 문자열을 넣으면 점수가 0이어야 하고 잉리시즈에 empty response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 입력도 우아하게 처리되어야 프로덕션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진야는 아마존에서 일하는 ML 엔지니어이자 연구자입니다. 그의 LLM as 저지 연구는 AI가 AI를 평가할 때 발생하는 편향을 분석하고 완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핵심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 평가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단계별로 생각하도록 요청해서 평가 품질을 높입니다. 퍼지션 바이어스 완화는 먼저 나온 응답에 높은 점수를 주는 편향을 방지합니다. 퍼지션 바이어스 완화 구현 코드입니다. 미터게이 퍼지션 바이오스 함수는 두 응답의 순서를 50% 확률로 바꿉니다. 무작위로 섞었는지 여부를 워즈서프트로 기록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커렉트 리절트 함수로 결과를 보정합니다. 순서를 바꿨다면 A와 B를 다시 뒤집어서 원래 의도한 비교 결과를 얻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버셀 AI SDK 6의 제너레이터 오브젝트 함수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LLM 응답을 미리 정의한 저드 스키마에 맞는 구조화된 객체로 받습니다. 파싱 에러 걱정 없이 타입 안전한 데이터를 얻습니다. 또한 오펀AI, 옌스로픽, 구글 등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통일된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어서 벤더 종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오브젝트 활용 코드입니다. AI 패키지에서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임포트하고 AI SDK 오펀AI에서 오펀AI 함수를 가져옵니다. 마델에 오펀AI GPT-4.5를 넣으면 오펀AI를 사용하고 여기를 엔스로픽 클로드로 바꾸거나 구글 제머나이 프로로 바꾸면 다른 프로바이더로 전환됩니다. 결과는 리절트 오브젝트에 담기며 스키마에 정의한 타입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배포 전 비용 관리가 필수입니다. LLM API는 사용량에 따라 과금됩니다.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로 하룻밤에 수천 달러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일 예산 한도를 설정하고 80% 소진 시점에 알림을 받도록 구성하세요. 요청당 최대 토큰 수도 제한해서 비정상적으로 긴 응답이 비용을 폭발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레이트 리밋과 폴백 전략도 필수입니다. LLM 프로바이더는 분당 요청 수에 제한을 둡니다. 초과하면 429 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 에러를 예방합니다. 주력 모델이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요? 대체 모델을 설정해두세요. GPT 3.5 터보 같은 폴백 모델은 품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서비스 완전 중단보다 낫습니다. 프로덕션 설정 타입과 예시 값을 보겠습니다. 맥스토 컨즈퍼 리퀘스트는 4096으로 제한합니다. 데일리 버짓 리미트는 $100입니다. 리퀘스트 스퍼미니트 60, 컴커런트 리퀘스트 10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폴백 모델은 GPT 3.5 터보로 설정합니다. 타임아웃 MS 30초,
린 나이 카운트 3회로 타임아웃과 제시도를 설정합니다. 이 값들은 서비스 규모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과 보안도 잊지 마세요. 모든 요청과 응답을 로깅하고 평가 점수의 분포를 추적합니다. 갑자기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모델에 문제가 생겼거나 입력 데이터가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API 키는 절대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말고 환경 변수로 관리하세요.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으면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에 취약하므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배포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100% 트래픽에 적용하지 마세요. 1% 트래픽으로 시작해서 모니터링합니다. 문제없으면 5%, 10%, 25%로 천천히 늘려갑니다. 이걸 카나리 배포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롤백할 수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LLM 기반 시스템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실무 적용 가이드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면 다이렉트 스코어링, 정확도가 중요하면 루브릭 베이스들을 선택하세요. 1차 필터링은 빠르게, 상위 후보 비교는 페어와이즈로, 최종 품질 보고서는 루브릭으로 하는 식의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결정에는 여전히 사람 검토가 필요합니다. 랭스미스나 헬러콘 같은 관측 도구를 활용하면 디버깅과 최적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LLM 에즈 저지 패턴으로 확장 가능한 품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19개 테스트로 검증된 코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보세요. 감사합니다.